로컬 뉴스큐레이션, 뉴스 읽어주는 여자. 목포 시내버스, 감사원 가기까지,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훌륭하신 분들. 시내버스가 드디어 감사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포시 시의회 일부원들의 감사 청구 때문인데요. 오늘 뉴스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목포 시내버스가 감사원 가기까지 의회 기록 찾아봤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먼저 기사 한 꼭지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자 뉴스핀 고규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최홍림 목포 시의원 지방재정법 무시, 기금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최 의원은 상정된 18억 4,100만 원의 보조금 중 5억 4,1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삭감했는데 그 근거는 2019년도 시내버스 운송 원가 검증 및 경영 개선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과도하게 집행된 버스 회사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한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감사원과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시점에도 분명히 감사원에 가려고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의회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날 어쩐 일인지 도시건설위원회 최용림 시의원은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버스 관련 회의 초반부터 이런 엉터리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란 표현을 썼을 정도니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소문처럼 갑질위원님이라서였을까요? 이날은 도시건설위원회가 담당하는 여러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버스 보조금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용림 의원이 항의한 것은 버스 운송원가와 공영제에 대한 검토를 한 보고서를 회의 전날에 발표된 것과 외부 유출 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대로 된 예산 심의, 즉 버스 보조금을 얼마 줄지 정확히 심사하려면 그 보고서는 꼭 필요한 자료라고 외 기록을 통해 최홍림 의원이 주장하고 있네요. 최홍림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당시 버스 회사 두 곳은 자본금 잠식 규모가 각각 3,000%, 1,400%에 달해 이미 적자 규모가 엄청난데도 1년에 100억이 넘는 세금을 보조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검토한 보고서의 공개를 막은 것은 결국 업무 방해를 한 처사이고 교부금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용역 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버스 회사의 업무상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서이다라고 주장하고요.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버스 회사 입장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일 듯 하다는 요지로 말을 해요. 그러자 다시 최용림 의원이 말합니다. 이런 근거 자료 하나 없이 이제껏 교부금을 제대로 집행한 것인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라고 말입니다. 또 적자 노선 보조는 운송원가만 따지게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 올해는 운송원가가 20%나 줄었음에도 판매원가를 늘려서 최용림 의원은 판매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판매원가란 커피 먹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판매원가를 늘려서 보조금 편성을 작년과 동일하게 한 것은 큰 문제다. 지금까지 더 받아간 교부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고 이해가 더욱이 안 가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하는 시의원에게도 비공개 자료인 이 자료의 결과들이 버스 회사에게는 다 전달이 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감사 청구하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보기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참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보통 용역 보고서라고 하면 학위 논문에 준하는 두께 엄청나고 방대한 자료일 텐데 이걸 30분 만에 그것도 회의 중에 보라고 합니다. 정해한 상황에서 다들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웬만하면 방송에서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런 보고서들은 굉장히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자료로서 단시간에 읽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해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떠나서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날 의회 기록을 살펴보면 석사 출신 시의원님들이나 혹은 좋은 학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시의원님들도 발언에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아, 이런 기록은 있어요. 다음에 열람하면 되죠. 연세가 드셨거나 혹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으신 시의원님들은 우왕좌왕합니다. 항의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30분 만에 이 자료를 다 보는가. 하지만 위원장은 말합니다. 이 자료를 회의 규칙에 따라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이 시간 이외에는 모두 걷어서 제출해야 하고 꼭 필요하거든 다른 시간에 열람해라 요청해서. 이건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처럼 보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걸까요?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이후 최용림 의원은 무슨 이유에선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정영수 의원은 이영환 의원의 메모 습관을 굉장히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영환 의원은 회의 마지막에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열람하고 자료 요청해서 봅시다 뭐 이런 내용의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백동규 의원은 중간에 어떤 내용의 질문을 하냐면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도입을 우리 시는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 질문하는데 정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취지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박용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회의에 참석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랬는데 발언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실제 참석자인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기사 한 꼭지 읽겠습니다. 9월 29일자 남도 취재인 기사입니다. 버스 예산 20억 줄 때는 버스편 잘 들어주더니 감사 청구할 때는 쏙 빠진 것이 무슨 뜻이었겠느냐. 결국 다 줄 거면서 마치 시민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낼 것 같이 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오로지 시민의 몫입니다. 연결된 다음 영상에서는 제362회 도시건설의 전체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목포 시내버스 문제는 2편, 3편으로 이어져 의회 기록을 그대로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제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컬 뉴스피레이션 뉴스 읽어주는 여자 목포 시내버스 감사원 가기까지